그리고 이 대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뢰를 보이는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영대행께서 가지고 있는 그 대외적인 인적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행께 가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를 감안을 해서라도 대행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검증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정치권도 함께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 안전에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만약에 탄핵을 네네.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민주당을 비판할 때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탄핵을 추진해왔고 정권이 거절하더라도 또 탄핵하려고 급기야 이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인의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거부권은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말씀법이라든지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성경한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이 죽는 정지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민주당에 굉장히 유력하게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것도 논란이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식 의심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현수막은 안 되고 내란 수대 윤석열 탄핵 불참 노모 의원도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을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평론했었는데요. 대선을 전제로 해서 사전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 운동이 우려되므로 불가한다라는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도 아니고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전제하고 현수막을 부과한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선관위가 위반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그간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속풀이 선거라든지 인적 비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용이 문제로 도덕적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는 정당화해주는 거죠.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 근데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곧 정치 대선에 후보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낙선 운동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한테 그러면은 우리랑의 국회의원들 그런 현수막 다 걸려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걸려있으니까 우리랑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유죄 판결이 나면 이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가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방안. 민주당은 정당이 국민의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소통을 열어서 좀 의원님과 상의를 해보시겠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일단 4인 체제는 공간이 됐어요. 왜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저는 정확하게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야말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4인 체제 얘기하신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우리 당이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거프를 할 때는 여야 대표하고 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국회 여러 현안들 여야정에서는 거기 법안이라든지 현안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 그래서 정치위원장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야가 또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항상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국민들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상관이 전혀 없다. 상관이 없으면 뭘 상관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결정할 텐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실질적인 협상의 파트너는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간이 서로 협상의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뭐 누가 하시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전국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굉장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고 또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 만나야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를 않으시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네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곧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뭐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윤지로입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실천 영역이 그러니까 육식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육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소에서 나오는 트림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재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환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식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비료를 덜 쓰는 뭐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쪽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곳곳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조소하는, 그걸로 과연 지구가 되겠어? 막 그런 식의 약간 뭐라 그럴까, 비아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개인의 실천이라는 게 꼭 내가 뭐 탄소를 얼만큼 줄여서 이게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 모여서 사회에 시그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또 개인의 실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친환경적인 실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뭔가 조소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양구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3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4.5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을 잘 활용해서 체온을 높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서울이 4도, 춘천 3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남 지역에는 연일 건토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눈비 소식 없이 하늘빛만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충청과 호남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약 200m.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특검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시한을 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합의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한덕수 대행 쪽은 지금 1월 2일까지 아마 그 제2시한이라고. 예, 1월 1일. 예, 그래서 그때까지 뭐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간 이게 굳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기관 간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국수본 등 여러 기관이 혼선도 있고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게 그렇게 해서 수사의 효율성도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해서 제가
수는 없는 대로 빨리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그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인력이 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 검찰급이 그 검사급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특검으로 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국가적 혼란 상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도록 수사의 속도를 내고 체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우리 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끌지 말고 좀 빨리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24일까지는 좀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시한을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월 1일인데 좀 땡기고 하다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왜 땡겼을까요? 내일이면 좀 총리실에서도 좀 촉박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전하던데. 아니 뭐 총리 쪽에서 그러면 답을 주시면 되죠. 권한대행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로 와서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또 날짜도 지금 최대한 다 채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26일이든 뭐 하겠다든지 뭐 27일 하겠다든지 뭔가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지금 그 현재 상황을 그냥 뭐랄까요, 그냥 고민하고 있다가 하면서 깔고 앉아있는 느낌을 주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시한을 걸고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한을 정한 문제. 한마디로 한덕수 대행의 이 탄핵 데드라인을 그대 제1야당 원내대표가 설정을 해준 거죠. 근데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뭐 평상시 같으면은 야당 원내대표도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고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탄핵 정부,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지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김건희 일반 특검하고 또 이제 내란 특검 이 두 개를 그렇게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날려버린다, 이 이제 공개적인 선포를 한 거죠. 지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가인데, 지금 괜찮아도 대통령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대응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불확실성은 말로 커져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국가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시인도 이런 걸 생각해서는 그나마 이 탄핵 정부에서도 좀 정치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탄핵을 수용해준 거죠. 필수는 얼마나 또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국민이 건설 이동을 편하고 국민이 일반 특검도 마찬가지고 대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 다 절대 수용해서 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덕수 총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게 합방용인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카드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부담이 큰 카드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14일날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가 지금 이제 일주일 만, 그죠?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뭐 붕괴의 위기에 놓이는 게 사실이죠. 뭐 한덕수 뭐 대행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 중앙 뭐 자리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위기를 총리로서는 그 막중한 임무를 대통령 권한 대행 그 임무를 자기가 손털므로써 다음에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감당하는 걸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최상목 부총리도 안 되면 또 교육부총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국가적 불행이 계속된다는 걸 뻔히 보면서
한쪽으로는 자 일정 부분 이 탄핵 정부에서 그나마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두 개 다 원천 배제. 기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돼. 이런 뭐 기본 법이 있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정 혼선, 혼란 이런 걸 야기할 수 있다면 탄핵은 안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입장을 바꾼 이유, 홍익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 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탄핵까지 이제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말인데요. 분명히 이제 탄핵이란 단어는 쓰지는 않았어요. 예.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책임을 묻겠다에는 탄핵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뭐 분명히 그 얘기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탄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럼 탄핵을 만약에 탄핵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여기서는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요. 그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초반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와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권성동 그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좀 휘둘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는 특검법이나 이런 이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검법이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 만약에 불법 위헌 소지나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정확하게 해서 국회에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만 추천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아예 제3자 특검으로 가자든지. 그러면 이 대법원장이나 또는 대한변협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여야가. 근데 이런 거 없이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시간을 끌고 뭐 결국 이제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장에 모인 그 탄핵을 통과시킨 것도 저는 다수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일부가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공감대나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 국민적 분노를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엄중한 정국 입장에서 민주당도 이제 그 국민의 이제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할 거는 힘들죠. 남은 시간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헌재의 시간까지는 좀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